안녕하세요. 근육의 공식 유진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삼각형의 도형 분석입니다. 오늘 영상 안에 도형 분석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24학년도 수능에서 도형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23학년도 9월 30번 문제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반지름 5, 한 변의 길이 1, 각 하나가 주어진 상황으로 변 2개 각 1개인 상황에서 코사인 정의를 활용하는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순간은 각 2개, 변 1개가 주어져 사인 정의를 활용하는 경우, 또 원주각과 중심각을 잘 활용하지 못하여 각의 조건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도형 분석이 굉장히 쉬웠으며 기존의 기하와 대수가 조화를 이룬 출제 경향과 다르게 대수에 치우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의 변화로 인해 수험생들은 킬러 문항 4문제를 모두 도전해야 되는지 고민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올해 수능은 작년보다 쉬울 것입니다. 21년도에 실시된 22학년도 수능에서 도형 분석이 29번까지 출제된 적은 있었으나 올해 9월 모평처럼 30번의 자리에 위치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며 저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도형이 30번에 출제된다면 각 2개, 변 1개인 상황이 핵심인 내용으로 나올 것이며 도형이 30번에 출제되지 않는다면 변 2개, 각 1개의 상황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예상이 틀리더라도 지금부터의 강의는 모든 문제를 무조건 맞게 해줄 것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방향은 단독으로 출제되며 수능에서 최대 2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하와 대수가 균형을 이룬 문제이지만 도형 분석 없이는 대수도 없습니다. 삼각형의 구성 요소에는 각 3개, 변 3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사인 정리와 코사인 정리를 활용하여 6개 중 3개를 알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이 많을 때는 사인 정리, 변이 많을 때는 코사인 정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변이 3개 주어질 때 여러분에게 각 베타를 물어보면 다음과 같이 코사인 정리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변 2개, 끼인 각이 주어질 때 여러분에게 x를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코사인 정리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변 2개, 끼인 각이 아닌 경우에도 코사인 정리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운데 변에 관한 코사인 정리만 기억하며 각으로 정리된 공식은 외우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문제 상황에서는 각으로 정리된 코사인 공식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지금이라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이 많은 상황을 보겠습니다. 각이 3개 주어질 때는 사인 정리를 통해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 수 있습니다. 각 2개, 변 1개가 주어진 경우는 지금처럼 주어진 변에 대각이 주어진 경우에는 사인 정리를 통해 즉각적으로 구할 수 있고 주어진 변에 대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활용한 뒤에 사인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각이 많을 때는 사인 정리, 변이 많을 때는 코사인 정리, 그리고 여러분이 당황하는 순간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사용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인 법칙의 응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처럼 각이 하나만 주어진 경우에 원을 이용하여 마주보는 변을 반지름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점은 각이 하나만 표현된 경우 필연적으로 원이 등장하며 각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반지름을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22학년도 9월 13번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C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AC를 포함한 삼각형의 조건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고 문제 조건에서 초록색 삼각형은 변 2개, 각 1개를 알고 있는 상황으로 코사인 정리를 활용하여 각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배웠던 내용을 통해 각이 마주보는 변을 반지름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기 때문에
코사인 정의를 활용하여 각 감마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오른쪽 빨간색 삼각형에서 각 감마 4분의 3파이 2개를 알고 변 1개를 알기 때문에 사인 정리를 통해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 2개, 변 1개인 상황을 21학년도 6월 28번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삼각형에서 마주보는 각 세타, 중심각과 직각삼각형, 그리고 각의 이등분을 활용하여 2개의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2개의 각이 파악된 상황에서 변 1개를 구하면 사인 정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보겠습니다. PQ는 파란색 선분의 길이에서 보라색 선분의 길이를 빼면 되므로 중심각과 한 변의 길이가 1임을 통해 파란색 선분의 길이가 코사인 2세타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색 선분의 길이는 반지름으로서 1, 2개의 차를 통해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풀이를 하지 못한다면 보조선을 통한 내심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삼각형의 빗변이 원의 지름인 경우는 굉장히 출제가 많았던 그림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은 그려놓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한 점의 보조선, 중심각, 수선의 발, 그 뒤에 삼각함수를 통해 연두색 직각삼각형을 활용하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시겠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경우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한 점의 보조선, 중심각, 직각,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한 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대각의 합은 180도임을 활용하여 이 각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이러한 조건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이므로 대각선을 지름으로 하는 외접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21학년도 6월 모평 12번 보시겠습니다. 대각의 합은 180도,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각을 통해 각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CD의 길이 또한 각 2개, 변 1개, 이미 분석이 끝난 도형이므로 사인 법칙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23학년도 6월 13번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이 180도에 관한 문제가 떠올랐고 실제 그러한 문제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러한 보조선이 사용될 수 있음에 이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변 AB의 길이를 X, 변 AD의 길이를 Y라고 할 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통해 사인 법칙의 필요성을 느끼고 비례식 조건을 통해 두 식을 나누어 비례상수를 제거하면 사인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넓이 조건을 통해 x, y에 관한 식 한 개를 설정했고 나머지 하나의 식만 구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이때 BC의 길이 3, CD의 길이 2, 그리고 끼인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 2개에 각 1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 BD라는 보조선을 그려 아래 삼각형과 위의 삼각형에 2번의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시면 x, y에 관한 식을 한 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경우 대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x, y, z, w 이것의 곱이 같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22학년도 6월 10번에 출제되었고 공식을 잊었다 하더라도 닮음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사인 법칙 응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공통각이 주어질 때 이 빨간색 변의 길이를 각각 x라고 설정하면 두 개의 삼각형에서 왼쪽의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과 오른쪽의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여 두 개의 값이 같다는 조건을 통해 x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23학년도 수능 11번에서도 각의 이등분선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각각의 삼각형에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점은 마이너스 코사인 점을 활용하여 빨간색 변을 x라고 했을 때 x와 c의 끼인 각은 파이 마이너스 점이라고 표현되며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점의 값,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점의 값을 구해 위의 식에 대입하여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구성 요소 6개 중에서 3개를 모두 제시하지 않고 2개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1개는 주변 도형을 통해 구해내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4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있는 경우에는 평행선이 있는 경우 닮음 활용, 평행선은 아니지만 같은 각을 통해 닮음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같은 각이 없는 경우는 수선의 발을 통해 직각삼각형을 활용. 여러분, 수선의 발을 활용해야 하는 삼각형이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여러분,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하면 친숙하신데요. 수능에서도 꼭 친숙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23학년도 수능 28번 기출문제로서 빨간색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분석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선의 발입니다. 이때 주어진 조건을 통해 빗변의 길이는 1, 중심각을 2로 나누어 각 세타를 구하고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세타가 마주보는 변은 사인 세타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21학년도 6월 12번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등변 삼각형임을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4, 수선의 발을 통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이며 이를 2배 하여 AD의 길이가 1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의 길이는 4, 또다시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수선의 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러한 간단한 모양의 닮은 문제가 수능에 나올까 생각하시나요? 21학년도에 실시된 22학년도 수능 29번입니다. 이것은 22학년도 9월 28번입니다. 닮음이 보이시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닮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원주각과 중심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는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이 각을 감마라고 했을 때 보이시나요? 그림이 이상하고 난감할 때는 같은 원주각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180도이므로 이곳의 각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따라서 감마는 베타에서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작년 수능 기출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변의 길이는 같으므로 원주각과 중심각을 활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조선을 긋고 중심각 2세타를 표현해 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작년 수능 11번에서 두 개의 원주각이 같다는 사실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직각사다리꼴 보시겠습니다. 직각사다리꼴의 경우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수선의 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역시 작년 수능 28번입니다. 사다리꼴에서 수선의 발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원주각, 중심각을 활용해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2세타의 2분의 1인 세타가 사다리꼴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직각삼각형의 한 각을 차지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SO의 길이는 삼각형의 구성 요소 6개 중 3개를 찾은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이므로 삼각함수를 활용해 탄젠트 세타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지름의 길이에서 탄젠트 세타를 뺀 길이가 변 CS의 길이이므로 직각사다리꼴에 수선의 발을 내린 직각삼각형의 분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도형 분석을 주제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제가 활용한 도형 분석 방법은 오늘의 영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안에 수능에 대한 답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수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새로운 자극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